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힘들 거고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 전쟁과 각종 새로운 어떤 나라 간의 카르텔, 특히 중국과 상반되는 그러한 어떤 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하기도 어렵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를 보시면 2005년도, 2004년도 그리고 또 2021년, 2020년 경기가 좋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었습니까? 아니죠. 기회를 가진 자들에게 도움을 줬던 겁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탄탄하고 훌륭한 그러한 지역의 투자 기회를 가지시고 소액으로라도 투자하셔서 좋은 날이 이제 3, 4년이면 또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멈춰 있는 것도 또 보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멈춰진 곳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한 여러분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회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어렵다라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텐데요. 그 기회를 나 혼자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께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해결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또 기회가 있다, 잘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 좀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이 엎어졌었죠. 엎어졌을 때 투자하신 분들 지금 기회 잡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주가가 8천, 9천 이런 정도 헤매다가 과거 한 30년 지수 거의 36,000대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4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다 날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꾸준하게 시장을 보신 분들은 기회가 온 거죠.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강력한 규제로 3년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규제가 지속적으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 파탄난 경제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모두가 억억 하고 쓰러질 때 다시 또 살릴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 침체된 경계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줄 기회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기, 이 규제로 인해서 박살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규제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혹시 거품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아예 막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때리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때리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걸 갖다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부담을 시켰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월세만 받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다가 그냥 다주택자로 몰락됐죠. 지금은 부자이고 내가 투자 잘한 사람들이 죄인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풀어가야 합니다. 물론 총선 끝난 후에 어떤 당과 어떤 당에 의해서 이 부동산 규제가 열리고 또는 더 규제가 들어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거시 경제를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이 부분이 종합 예술입니다. 정말 터파기에서부터 이삿짐 날라가지고 이삿짐 센터에 이르고 도배장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하나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고,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서 그 세수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규제가 풀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규제가 안 풀린다는 한다면은요, 더 이상의 규제는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머무를 거라고 믿어주시고요. 내 집 마련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규제 하나 풀릴 때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부동산이 뭐 냉각기이기 때문에 마치 기회가 없는 듯 하지만 부동산도 또한 위기이면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지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이제는 위치 싸움이고 희소성 싸움이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신생아 출산이 가장 낮다고 하죠. 지금 앞으로 50년, 약 2070년 후에 가면은 인구 5천만이 3,8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 1,200만 명이 사라지는 동네가 어디고 그 지자체가 어딜까요? 지자체는 결국은 소멸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일본도 인구 많이 줄어서 소멸됐지요.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소멸된 곳이 소멸되면 어디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학교가 없고 직장이 없다 한다면 결국 대도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부분들, 공공기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도심으로 사람은 몰릴 거고요. 앞으로는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휴대폰으로 농사를 지을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서 또는 해외여행 가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코 주름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밥을 많이 조금 전에 먹은 소는 못 먹게 자극을 줘서 가게 하고 못 먹은 소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들도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씻어줘야 되는데 휴대폰 하나라도 다 되는 시대가 오고요. 농사 비 오면 문을 닫아주고 또 햇빛이 좋고 열이 많으면 열어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물을 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는 농사도 휴대폰으로 짓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같이 농부가 내 논밭에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장을 갖는 경영주가 꼭 공장 옆에 살아야만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외롭죠. 결국은 대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과 서울 그리고 대도심과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 발전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위치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을 어디에 갖고 있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어렵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으면 희소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치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희소성이 증가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희소성이 증가를 하면 가격 상승과 비례하게 되죠. 결국 내가 살면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저축하는 그런 즐거움,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내가 위치를 잘 선택해서 그냥 남들은 못 벌 때 나라도 자산 증가하고 가격 상승하는 그러한 굉장히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위치 선택 잘하셔서 희소성 증가하는 곳으로 가고요. 이 말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 후손 몇 대, 4대, 5대까지는요, 서울의 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올라버린 인건비, 한번 올라버린 공사 비용, 자재값이 내릴 겁니까? 내린다라는 건 저는 현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번 인건비 올려가지고 다시 내린다라는 것은 그 조직, 그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에는 이제 올라버린 인건비는 내릴 수가 없고 이미 올라버린 건축 자재 공사비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밥값을 올리고 김밥값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나치게 과하게 올라버린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올해 느끼는 건 다 오르는데 내 인건비만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죠. 월급이 그만큼 과거에 3, 4년 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게 여파가 돼서 이제 물가를 올리게 하는 그러한 도미노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도미노 상승 후에는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버린 공사비, 이렇게 비싸진 공사비가 내려가가지고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안정기가 오고 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불안감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서울에 있는 땅값,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재건축 못한다. 건축비 비싸서. 그러면 계속 노후 주거지에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노후 주거지가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 개발하는 시점인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도 공사비가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결국은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고 재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건축비 올랐는데 새 집 살려면 결국은 내가 비싼 값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뭐라 그럴까? 부정론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부동산 하락론자들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 폄하하죠.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런 쪽에 편려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있다고 믿으시고 좋은 위치,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위치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지가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죠. 그런데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데는 내가 많은 돈을 들여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격 상승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서는요. 좋은 입지는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주거의 가치밖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경기, 어려운 경기에 가격 상승할까요? 가격 상승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5년, 10년 좋은 지역은 내가 살면 오래 살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주거의 품질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좋은 입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해서 월세 전세 살고 있는데 좋은 입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입지가 좋아질 지역을 선택을 하라고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기회입니다. 가격 상승 지역입니다. 입지가 이미 좋아버린, 예를 들어서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까? 강북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강남이 많이 오른 걸로 착각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강남은 20억짜리가 30억 돼서 10억 올라서 50% 올랐고요. 강북의 마용성 지역 그리고 좀 괜찮은 주요 지역들은 5억짜리가 15억 돼서 10억 올라서 200%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 강남은 가격이 지탱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강북의 좋은 윗입지가 좋아지는 지역,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편의시설 들어오고 살기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건 등급문이셔도 재건축비가 비싸고 초과 부담이 없으면서 이상한 엉토 달토 않는 지역들 평균 내 가지고 하는데 강남이나 마용성 가지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쪽에 편식하지 마시고 편향된 지식, 부동산 지식 살려가지 마십시오. 부동산이라는 세상은 생각보다 깊고 넓고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편향된 입지, 여러분들이 이 하락론자를 좋아하는 건 내 집이 좋은 집이 없기 때문에 하락론자가 말하는 게 너무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고 호소해 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좋아요 올리겠죠. 그러다가 그 좋아요 올린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떨어질 지역만 피해 다니고 나는 오를 지역, 입지가 좋아질 지역, 위치가 좋아서 가격이 상승할 지역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미래
당장 닥쳐올 5년,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입지를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에 잡으시기 바라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입지가 좋아질 위치를 선점하라. 맨날 부동산 투자하면 투자라는 아는 뭐 부동산 아는 뭐 전문가 아는 입지 좋은데 투자하세요. 역세권 투자하세요. 그거요. 여기 혹시 태아 중에 있는 아이도 알아. 역세권 좋은 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는 얘기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입지가 좋으면 비싼 거 다 하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 5년 후에 입지가 좋아질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지. 역세권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역세권에 아파트 2,000세대 있는데 싼 데 있나. 괜히 비싼 데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지고 금리도 비싼데 이자 내다가 가격도 안 올라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입지가 좋아질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아지는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 뭡니까? 1번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지자체 앞으로 없어질 지방의 지자체 없어질 동네에 가가지고 사잖아요. 아파트가 싸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 공시되잖아. 그럼 내가 싸게라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갖고 있으면 10년 100년 갖고 있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그리고 상점이 늘어나고 학교가 좋아져서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서로 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전셋값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학군을 상승할 지역. 예를 들어 특히 중학교.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빠 직장 따라서 또는 엄마의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전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전학 못 시킵니다. 이제 감수성 예민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사 가가지고 친구 잘못 게임이나 하고 뭐 하다 가격 떨어져 실력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나면 무슨 핑계 대요? 엄마가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 잃었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핑계거리 제공하다 보니까 중학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중학교를 한번 들어가면은요. 내가 우연히 월세로 또는 전세로 중학교 갔더니 아이가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사 못 나가요. 그럼 그런 학교 중학교 좋다고 소문나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오잖아요. 월세값, 전세값, 집값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좋은 데는 당연히 초등학교 좋아지고 고등학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 찾지 말고 핵심이 되는 중학교 좋아질 지역 찾으세요. 이런 지역이 가격 상승 유발하고 인구 증가 야발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희소성, 한강, 그다음에 공원, 서울 내에서 정말 아파트, 회색빛 이런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시설도 좋고 공원도 좋고 요즘은 뭐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학원 다니고 병원 다니고 모든 직장도 다니는 뭐 이 슬리퍼 신고 다니는 슬세권. 슬세권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고 공세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세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희소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지역이 될 지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미 좋은 데 말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좋아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지금 머릿속에 4-5군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상담 오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가보세요. 주말이라도. 막 짓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가서 보면 여기 이미 업체가 10개 정도, 10개 업체가 이미 들어간 지역이고, 여기 박진영의 JYP, 그 본사가 들어간다는 지역이죠.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거 들어간다는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고덕 비즈밸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여기가 저기 평택에 있는 고덕이 아니에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고덕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앞으로 한 4-5년 동안 인구가 들어올 지역인데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여기에 연휴는 38,00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답니다.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늦어졌는데 작년 2023년에 9개 업체가 일단 입주를 했고요.
올해 2024년 10개 입주, 그 다음에 내년 2025년에 거의 모두입니다. 거의 모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00 입주한다고 하고요. 올 연말에 고덕대교, 구리대교라고도 하죠. 고덕대교 지금 공사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대교 개통됩니다. 그리고 세종하고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가 여기에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지금 황금노선이라고 하죠. 직행노선.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여기 고덕 센터공원 여기 생긴다고 합니다. 센터공원. 여기 이 일대 딱 봐도 여기 밑에 고덕 그라시움 있죠. 5호선 상일동역 있죠. 9호선 들어오고 이게 28년에서 30년 사이에 개통한다고 하죠. 미사 있죠. 그러면 여기에 38,000명의 인구가 들어오면 이 지역에 인구 늘어나겠죠. 공기업, 대기업 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자녀들 다 데려오겠죠. 당연히 중학교 학군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고덕 그라시움 뒤쪽에 있는 강덕초등학교 이 뒤쪽으로 해서부터 하남 미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가격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미래를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참 진짜 이게 앞으로 이 정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 여기가 강동구의 지금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뭐 제천, 그 다음 뭐 중부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들이 잘 보면은요, 이 서울 좌측 강동구 이쪽 중심으로 많이 새로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지자체들이 2070년까지 소멸이 된다면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전부 이 강동구, 성남, 광명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강 이남 지역의 미래의 성장성,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먼 미래에는 손주들 돈 벌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잖아요. 내가 벌어야 되니까. 당장 내가 벌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 지금 당장 올해 내년 38,000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격 상승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내 집 마련도 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격 상승하면 그만큼 행복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왔습니다. 위치 좋은 지역, 선호도 증가할 지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